안녕하세요. 삶을 채우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묵직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남자의 수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보다 남성이 평균 수명이 짧다. 이건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명확한 통계로도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여성보다 약 6년 짧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왜 남자는 더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걸까요? 물론 유전적 요인이나 생물학적인 차이도 일부 있겠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바로 습관입니다.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반복하게 되는 행동들,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진 생활 방식, 그리고 남자라는 이유로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적 역할들이 오히려 남자의 수명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원래 말을 아끼는 거야. 쉬는 건 사치야. 가장은 버텨야지.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가족은 누굴 믿고 살아. 이런 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스스로 그렇게 말하며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태도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몸도 마음도 관계도 서서히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의 영상에서는 남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실제 연구와 통계 속에서 남성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만큼 많은 남성들이 그것을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 사회, 인간관계, 심리적 삶의 질까지 두루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이런 습관 중 하나쯤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작은 자극이자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의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남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습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5위 건강 이상을 참는 습관. 괜찮아,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남자는 웬만한 건 참고 살아야지. 많은 남성들이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살아갑니다. 어깨가 뻐근해도 파스를 붙이고 속이 더부룩해도 소화제 한 알로 넘깁니다. 어지러움이 반복돼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겠지 하며 무심히 넘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참는 습관이 남자의 수명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보다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고 병원에 가는 시점도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늦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남성들의 경우 몸에서 분명히 이상 신호가 나타나도 스스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조기 발견만 했어도 간단히 치료됐을 질환이 뒤늦게 병원을 찾는 바람에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질병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속이 쓰리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모호한 증상만으로는 절대 병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특히 위암은 50대 이상 남성에게서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검사를 받지 않아서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쿡쿡 찌르거나 숨이 찬 느낌이 들더라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증상이 바로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는 남성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심장 관련 증상을 일주일 이상 방치한 뒤 병원을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그 결과 골든타임을 놓쳐 급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남자들은 참을까요? 한 가지는 사회적 기대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남자는 아파도 꾹 참아야 한다. 엄살 부리지 마라. 몸이 약하면 쓰러진다는 식의 말을 들으며 자라온 경험. 이게 쌓이고 쌓여서 몸이 아프다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어색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2번째는 죄책감입니다. 가장으로서 아플 시간도 쉴 여유도 없다는 생각. 내가 아프면 가족이 무너진다. 병원 갈 시간에 일이나 더 해야겠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몸이 망가지고 쓰러지고 나면 가족은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이 희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일이 되는 것이죠. 3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공포 때문에 진료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생활 습관만 바꿔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가 많습니다. 오히려 늦게 가는 게 훨씬 더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계단을 오르는데 힘이 부쩍 든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몸이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1년에 한 번은 정기 건강검진,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내시경, 심전도, 혈압, 콜레스테롤 검사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통증을 참는 게 용기가 아니라 제때 병원을 찾는 것이 가족을 위한 진짜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버티는 게 아니라 돌보는 것입니다. 남자도 아플 수 있고 남자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가족도 안심할 수 있고 삶도 끝까지 당신 편에 서 줄 수 있습니다. 사위 습관, 말하지 않는 습관, 침묵의 고립. 괜찮아. 별일 아냐. 다 지나갈 거야. 이 세 마디는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실은 그 속에 수많은 감정이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흔히 쓰는 말들이죠. 누군가 걱정해줘도 안 괜찮은 걸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말을 줄이고 침묵으로 감정을 감춥니다. 이게 바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이유 4위. 말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아이들은 울면 혼났습니다. 남자가 왜 울어? 참아야지, 남자잖아. 그 말들은 단단함을 가르쳤지만 그 단단함은 결국 속이 텅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당연한 인격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말하지 않고 억울해도 표현하지 않고 슬퍼도 술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몸의 병으로 또는 관계의 단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중년 남성 우울증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말기까지 발견이 늦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하다고 말할 줄 모르고 힘들다고 털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관계 안에서도 그 침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자녀와의 교류, 친구와의 연락까지 모두 점점 줄어들고 결국 말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지면 고립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침묵은 처음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도 줄이고 감정 소비도 덜하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이 길어지면 결국 그 사람은 관계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변화에서도 소외되고 마음속에서부터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고독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독사 중 약 70%가 남성이고 그중 대부분이 50대 이상 중장년입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특징이 바로 사람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외로운 게 아닙니다. 고립입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대화가 없는 식사, 연락이 없는 휴대폰, 아무도 모르는 건강 이상, 이 모든 게 연결되면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점점 사라지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해. 말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말을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단지 그 시작을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배우자든 자녀든 오랜 친구든 가끔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는 용기. 그 한마디가 고립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서툴다면 글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나 메모도 훌륭한 감정 배출 창구입니다. 또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남성 대상 소모임, 시청에서 진행하는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이런 데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생기면 고립에서 벗어나는 출구가 생깁니다. 침묵은 강점이 아닙니다. 삶에서 소외되는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는 말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말을 한다는 건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존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한마디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삶은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이 내 삶에 의미가 없다는 무력감. 이제 나는 뭐지?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많은 중년 이후 남성들이 퇴직하고 나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감정은 기쁨도 여유도 아닌 허무함입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직장인, 가장,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해왔기 때문에 그 역할이 끝나버리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 오래 이어지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고 삶 전체가 서서히 무력감 속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년 이후 남성 우울증의 주요 원인은 역할 상실에 따른 정체감 붕괴입니다. 일터에서 밀려나고 자녀는 점점 독립하고 가정에서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나면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수명이 단축되는 실질적인 위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OECD 자살률 통계에서 한국은 중장년 남성 자살률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보다 더 치명적인 원인이 존재감 상실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무력감은 신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의욕이 없으면 식욕도 줄고 운동도 줄고 자잘한 통증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이 생겨도 대응이 늦어집니다. 그저 사는 대로 살자고 체념한 상태에서 몸은 이미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무력감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성들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빈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냥 그래. 다 그런 거지. 이런 말들이 바로 무력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의 의미는 직장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해야 할 일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하고 싶은 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게 단순한 취미든 작은 봉사든 손주들과의 산책이든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감각, 나 스스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실행해 본다는 경험이 무력감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의미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한 문장 일기를 쓰는 것,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 가벼운 농사나 손재주를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뭔가 했다는 느낌,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체감이 건강한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력감이 깊어질수록 관계가 단절되기 쉽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어디에서도 나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걸 막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미리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의미 있는 소모임, 동호회, 봉사단체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도 이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때 누구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직장 동료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당신 자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은 단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느끼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로서의 삶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2위 습관 음주와 관계 유지용 술자리. 많은 남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마셔야지. 사람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잖아. 술이 있어야 대화도 되고 분위기도 풀리니까.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어쩔 수 없음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남자의 몸과 삶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50대 이상 남성의 약 30%는 고위험 음주자에 해당합니다. 고위험 음주란 일주일에 2회 이상, 한 번에 소주 7잔 이상을 마시는 패턴을 말하는데 이 수치는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단순히 기분 좋게 마신다는 생각과 달리 이 정도 음주는 간, 심장, 뇌혈관, 심지어 장기 기억력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직장에서,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술을 매개로 관계를 유지하고 감정을 공유합니다. 술이 없으면 어색하고 어쩐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위기. 그래서 술은 안 마시면 실례, 마시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까지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는 대화는 술김에 하는 이야기여야만 할까요? 진심을 나누려면 꼭 알코올의 힘을 빌려야 할까요? 술을 빼면 대화가 끊기고 술을 거절하면 관계에서 멀어지는 분위기라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은 위장을 자극하고 간을 혹사시키며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 음주는 간경화, 지방간, 신부전, 심지어 남성 호르몬 감소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두세 잔씩 마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피로와 복부 팽만,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경우 대부분 간 기능 수치가 이미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상태입니다. 또한 알코올은 뇌의 인지 능력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는 또 다른 알코올성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음주량이 많고 지속기간도 길기 때문에 중년 이후 기억력 저하, 판단력 약화, 감정 조절 장애를 겪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무서운 건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술 때문에 병 생긴 사람은 주변에 못 봤다는 식의 방심이 더 큰 후회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을 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간암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장기간 음주력을 가지고 있고 심근경색, 뇌출혈 환자 상당수도 습관성 음주자입니다. 이쯤 되면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내 몸에 독이 되는 사회적 압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술이 있어야 외롭지 않다는 이유로 하루 두세 병씩 혼자 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중독입니다. 그리고 중독은 절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한번 빠지면 의지로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모든 술을 끊어야 하느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일주일에 2번 이상 마시지 않는다. 둘째, 한 번에 소주 2잔 이내로 줄인다. 셋째, 혼자 마시는 술은 반드시 끊는다. 특히 혼술은 감정 기복이 클 때 더 많이 마시게 되고 음주 후 우울감까지 겹쳐 알코올성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정신과 감정까지 병드는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술이 없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술로 부르지 않고 차 한 잔, 산책 한 번, 조용한 대화로 불러주는 사람. 그런 관계가 남자의 삶을 훨씬 오래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이제는 술에 기대는 삶이 아니라 제정신으로 웃고 또렷하게 대화하며 명확한 기억 속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술이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관계를 만듭니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일을 멈추지 못하는 중독. 쉬면 뭐해? 몸이 더 쑤셔. 나는 놀면 불안해. 뭔가 하고 있어야 편해. 나는 평생 일만 했어. 이제 와서 쉬는 법을 몰라. 많은 남성들이 은퇴 이후에도 일을 놓지 못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냥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쉴 줄 몰라서, 혹은 멈추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충격적인 습관, 바로 일을 멈추지 못하는 중독입니다. 은퇴는 분명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남성에게 직업존재 가치라는 공식을 너무 오래 강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내려놓으면 자신의 역할도 이름도 정체성도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일이 없으면 나는 뭐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남성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퇴직 후에도 다시 뭔가를 시작합니다. 택배, 경비, 배달, 운전, 청소 등 정년 이후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니며 몸을 혹사시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생계를 위한 선택이라면 존중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쉴 수 있는데도 못 쉬는 경우입니다. 일이 없으면 허전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남성 중 35% 이상이 불안감을 덜기 위해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그건 노동의 기쁨이 아니라 의미 상실에 대한 공포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멈추지 못하는 삶이 몸과 마음을 더 빠르게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심혈관 질환, 관절 질환, 수면 장애, 고혈압 등 잦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더 일할수록 오히려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는 아이러니.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남성 노년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에 중독된 삶은 관계도 병들게 만듭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고 아내와의 대화도 손주와의 추억도 멀어집니다. 이를 핑계 삼아 감정을 밀어내고 사람을 피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을 정상이라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그 삶의 끝에 남는 것은 피로한 몸, 고립된 관계,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손실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합니다. 일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그 일이 당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갉아먹고 있는 건가요? 진정한 은퇴란 단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만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멈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이젠 몸이 아니라 마음이 즐거운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을 쪼개기보단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일, 성과보다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혼자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 그림이나 악기 같은 예술 활동,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재능 기부,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걷는 건강 모임. 이런 것들은 몸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삶에 활력을 주고 관계를 회복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줍니다. 일은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지 존재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성과보다 삶 자체를 즐기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쉴 줄 아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잘 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노동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습관 어떻게 들리셨나요? 아파도 참고, 말은 줄이고 감정은 삼키고, 은퇴 후에는 의미 없는 하루를 견디며 술은 사람 사이의 윤활유라 믿고 결국 일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혹사시키는 삶.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많은 남자들의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고 쌓이면 당신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져갑니다. 몸부터 망가지고 마음도 시들고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공허함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사라질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가족을 위해 사회 때문에 남자니까라는 이유로 자기 삶을 뒷전으로 밀어두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여성보다 6년 가까이 짧고 고독사, 심장질환, 간경화, 자살률 전부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야말로 말도 못하고 참다 죽는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의사도 자식도 아내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5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멈추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언젠가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고 바꾸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강한 남자는 참는 남자가 아닙니다. 말할 줄 알고 쉴 줄 알고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삶은 버티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진짜 당신의 삶을 누릴 차례입니다. 오늘도 삶을 채우는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가족, 친구에게도 이 영상 꼭 전해주세요. 그 사람의 수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